힘내시고 저도 힘낼 테니까 자, 힘내시고 자 해보죠. 즉시삼각의제 자 보시죠. 자 즉시삼각의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필요하니까. 네. 개그 좀 필요하니까. 자 보시죠 여기 자 보시면 자 회사가 올해 X1년 1월 1일에 비품을 1,000원 주고 샀대요. 진짜 1,00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내역 연수는 5년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했을 때 자 근데 회사가 X1년 7월 1일에 예, 비품 있죠. 요 비품에 대해 가지고 자본적 지출했대. 자본적 지출.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처리예요, 비용 처리예요? 자산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근데 회사가 약을 먹었어. 그렇죠? 약을 안 먹으면 이걸 여기 못 해요. 약을 먹어가지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잡혀야 될 것을 회사가 수선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요거 세무조정 했었겠죠. 어떻게 했을 거냐면 미친놈아 자산 잡혀야지 왜 비용 처리하니 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했었을 거예요. 맞죠? 자산 잡아야 되니까 유보. 맞죠? 비용 하면 안 되니까 송금 불산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질문 이 유보는 취득가액의 유보예요? 감가상각의 유보예요? 감가상각 하지도 않았는데 취득가액이죠. 자산 취득가액도 해야 되는데 미친놈아 취득가액 왜 안 잡았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요거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가 아니라 취득가액 유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얼마 가지고 했을까요? 우리 취득가액 빼기 0이잖아요. 잔존가치가 0이니까 정액법이면. 그러면 당연히 취득원가 1,000원 가지고 했겠죠. 1,100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감가상각을 200원 한 거예요. 200원. 그렇죠? 근데 세법은 얼마 가지고 해야 돼? 취득원가는 1,100원이에요. 맞죠? 요거 송금불산에 유보했다라는 건 자산의 취득가액이 1,100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도 그렇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렇고 세법상 금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취득가액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여기에 0.2 원래 나누기 5인데 세법은 모든 걸 삼각률로 따져요 그냥.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우리가 0.2잖아요.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 세무일급은 월할 생각 진짜 좋아해요. 알죠? 재무회계에서. 알죠? 그래서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개월 다 사용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시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월할 상각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12분의 12 넣은 거예요, 그냥. 알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요렇게 어떠한 문제냐면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거 있죠?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런 즉시상각 의제와 같은 의제와 같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그렇죠? 세법에서 의제만 나오면 저도 질려요 막. 도대체 어떤 애가 또 어떻게 왜 볼까 이렇게. 자 보시죠.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220이잖아요. 그럼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 없겠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장부상 비품은 1,000원이었고 세법상 비품은 1,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취득가액의 유보가 있었죠. 비품. 이렇게. 그럼 회사는 X 5년도까지 얼마를 감가상각 정식으로 한다 얼마 할까요? 200씩 합시다. 200씩. 그렇죠? 그래서 X 1년도부터 X 5년도까지 200씩 감가상각 할 거예요. 아까 했던 그냥 우리 결산 조정 사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무시하고 회계 따라간다면. 알죠? 200. 근데 세법상 한도는 1,100원 나누기 5니까 220이잖아요. 맞죠? 세법상 한도는 220. 그러니까 회사는 총 송금을 1,000원 하는 거예요, 기록을. 근데 세법은 1,100원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100원인데 회사가 1,000원만 적었죠. 감가상각을. 맞죠? 그러면 아까 그랬지만 야 너희들이 송금으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은 1,100원이다. 근데 너희가 송금을 1,000원밖에 적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과거에 한도를 초과해서 저 비용 더 먹을게요. 감가상각 더 먹을게요. 라고 한 거 나중에 인정해 줄게 해서 추인한다 라고 했죠. 그럼 추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감가상각이 한도 초과가 아니거든. 아까 취득가액 유보잖아요. 한도 초과 유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 그랬잖아요. 아까 한도 초과 아니었잖아. 맞죠? 아까 감가상각 자산 잡혀야 될 거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이었잖아요, 취득가액. 맞죠? 그래서 얘가 추인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자산을 다 사용했죠, X 5년도까지. 그럼 자산을 다 사용했으면 유보라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자산을 끝까지 다 사용했음에도 유보가 막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에 취득가액의 유보가 발생하잖아요. 유보가 발생하면 이게 추인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즉시상각 의제라는 개념이에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자, 즉시상각 의제는 잘 보세요. 이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분명히 감가상각 자산이 잡혀야 될 걸 비용 처리했죠. 그죠? 자, 잘 보셔야 돼. 요걸 세법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요거 7월 1일자 분계를 오른쪽에 있는 건 세법이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세법 이렇게 해봐요. 일단 첫 번째 요거예요. 1번 위에 분계. 1번 위에 있는 분계는 뭐예요? 회사 너희는 감가상각 자산 비품을 잡은 거다. 맞죠? 일단 잡았다. 잡았다가 다시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넌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다. 감가상각 자산을 갚자마자 감가상각 자산을 까면서 너는 수선비라는 비용 잡은 거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2분계나 같아질걸요, 어차피? 이 비분 쑥 주면 여러분들 수선비 현금 남는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걸로 보잖아요. 그럼 아까 감가상각의 본질은 법인세는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계를 오래 했으면 올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세법은 넌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니까 요건 수선비가 아니다.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즉시상각을 짤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만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요. 물론 2010몇 년도여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짓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 즉시상각 기억이 안 나요. 처음 했을 때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뭘 생각하시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자꾸 계정 과목이 다르면 뭐 계정 과목 다르게 자꾸 뭐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미 했었지만 우리 여태까지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했는데 그게 세법상 접대비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잖아. 어차피 이익의 차이는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정 과목 이런 거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이익, 그 다음 재무상태표로 따지면 장부금액이 어차피 회계하고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즉시상각 의제가 뜻이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즉시상각 의제는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 있죠. 이거 시험에 최근에 2번 냈어요. 감가상각비 말고 소득 세무조 하는 곳에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걸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세법에서는 그 즉시에 없애면서 감가상각 한 것으로 생각할게.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없애면서 감가상각한 것으로 생각할게. 자,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계정과목만 다루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세법하고 장부, 세법인세에서는 계정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장부 금액하고 이익이 같으면 된다고. 회계랑. 그걸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 BS 있죠. BS.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면 장부에는 비품이 1,000원 잡혀 있겠죠. 1,000원. 맞죠? 그 다음에 감루는 200원 잡혀 있겠죠. 맞죠? 200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장부상 X1년도에 요 비품의 장부가액은 800원이 나와요. 이게 장부 금액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IS. 자, IS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장부는 수선비가 100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200이잖아요. 그러면 총 비용은 300이죠. 맞죠? 총 비용 300이죠, 300. 오케이? 총 비용 300. 자, 이제 세법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유형자산은 이렇게 직접 차감해요? 아니죠. 우리 유형자산은 감루 써야 돼, 감루. 맞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제가 요 비품을 감루라고 돌릴 거예요. 세법도 간접 차감해요, 유형자산은. 이렇게 또 감루. 자, 그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세법상 비품의 취득가액. 1,100원이죠. 여기 1,000원에 비품 잡은 것을 보니까 1,100원. 그 다음에 세법상 감루는 300원. 여기 200원. 요거 감루 잡은 걸로 보니까 자산을 직접 까지 못해. 유형자산을 감루 써야 돼, 무조건. 되세요? 그래서 감루 300원. 그럼 어차피 장부금액 800원 똑같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세법은 회사가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300원이에요. 그리고 수선비는 0이죠. 수선비 안 잡은 것을 보니까 0. 그럼 어차피 총 비용 30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차피 재무상태표의 최종적인 결론인 장부금액하고요. 손익계산서의 최종적인 결론인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맞죠? 없지만 아까의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즉시상각의제가 지금 100원 있죠, 100원. 그래서 보시면 즉시상각 외워주셔야 돼. 이게 나중에 이해하시려면. 자, 즉시상각의제만큼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있어요.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걸로 보니까. 감루가 더 있죠. 100원이. 원래 감루 자체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의제만큼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더 있어요. 처음부터 힘드신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아까 여기. 이거 필요성 말고. 여기 단기 즉시상각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을 본다고.
맞죠? 물론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줌. 넣는 곳이 있어서. 뭐야?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즉시삼각의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자산을 끝까지 사용했을 때 유보가 추인이 되는지 볼게요. 해보자. 자, 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15분 쉰다니까요. 좀 쉴게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장부상 취득가액은 1,100원으로 보겠죠. 세법이. 그래서 이거 1,000원이 아니라 여기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봐요. 됐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봐요? 회사가 감가상각 얼마 한 것으로 봐요? 200이냐? 수선비가 감가상각이 100 하니까 300으로 봐요. X1년도. 오케이?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자산 잡은 것으로 보니까 취득가액 유보는 없죠. 맞죠? 둘 다 1,100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대신에 회사가 감가상각이 200이 아니라 300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1기에는, X1년도에 세법상 한도는 220이죠. 근데 회사가 300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도 미달의 초과가 나와요. X1년도에는. 그렇죠? 한도 초과 80 나올 거야 아마요. 동의되시죠? 그러면 이제 세법상 장부가 1,100원 비품으로 잡은 것으로 보니까 끝까지 가면 송금 1,100원 맞고요. 장부도 1,100원 한 것으로 봐요. 보세요. 그럼 1기 때 X1년도에는 한도 초과가 나와요. 이거 삼각 부인액입니다. 되셨어요? 한도는 220인데 회사가 수선비 잡은 걸 그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을 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사례 든 건 X1년도니까 X2년도부터는 즉시상각 의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례에서는요. 그러면 X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이 20원씩 뜨죠. 그럼 한도 미달이면 추인돼요? 되죠. 왜냐하면 얘는 상각부인액의 유보거든요. 그래서 20원씩 계속 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80에서 20 추인, 20 추인, 20 추인, 20 추인, 80 다 추인된 거잖아,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 있잖아요. 여기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용 처리하면은 꼭 즉시상각 의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이렇게 냈다니까 잘 봐요. 최근 문제긴 한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그냥 할게요. 시험에 냈으니까 하긴 하게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여기다가 좀 넣고. 아이고. 이게 아마 106회인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왜냐면 최근에 좀 이 즉시상각 의제를 감가상각비 그 관련 명세서가 아니라 세무조정 쪽에서 좀 내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였나? 106, 이거 아닌 106회일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106회인가 보네. 아이고.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거예요. 우리 이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배웠는데 여기 보세요. 공장 건물 취득세를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거죠. 여기 왜냐면 여기 세금과 공과 계정회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그건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즉시상각제라고 했죠. 이게 그거예요.
건물의 취득세는 뭐가 돼야 돼요? 건물이라는 감가상각 자산 돼야 되잖아요. 맞죠? 요게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맞죠? 그래서 얘는 즉시상각 의제라서 세무조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보했지, 유보. 유보! 자산이 돼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거든. 맞죠? 그래서 유보에서 많이 틀렸을 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뭐냐면 토지여서 그래.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 아니거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 개념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바로 유보한 거예요. 알죠? 조심해야 된다. 알죠? 요것도 냈고, 아무튼 최근 거는 이제 즉시상각 의제 뭐 특례라고 해가지고 안 보는 뭐 아무튼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지고 그런 것들 모르면 틀리게끔 출제를 최근 들어서 몇 번 하고 있어요. 특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이지를 이런 걸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셨죠?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 더.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좀만 시간 좀. 즉시상각 의제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여기에요. 이거는 아마 예전에 보여드렸을 다른 곳에서 보여드렸구나. 자, 여기에요. 여기 유형자산 손상차손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이렇게 처리해요. 여기 없나?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제가 유형자산 손상차손 보여드렸죠? 이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이제 이건 회계래. 재무회계 때 배우실 거예요. 차변에, 우리 유형자산이 많이 망가진 거 있죠? 우리 현저한 사유로 인해서 시가락하는 거. 10,000원 뗄게요.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적냐면, 우리가 손상도 감가상각처럼 누적될 수 있죠?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상차손 누계액도 자산을 차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이 돼서 까는 거고 손상차손은 손상이 돼서 까는 거예요. 했죠? 이건 회계예요. 근데 세법은 뭐가 중요할까요? 자산을 깠어. 맞죠? 자산을 깠죠? 네, 여기 보세요. 어떤 자산을 깠어요? 비품을 깠죠, 비품. 맞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을 깐 거예요. 그러면 회계는,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품이라는 자산을 깠잖아? 깐 분계를 오래 했네? 그럼 넌 감가상각한 거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법은 여러분 감가상각 자산을 단계 깐 게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죠?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고 그건. 회계 네 입장이고 법인세 입장은 감가상각 자산을 500 깠네? 그럼 감가상각 한 거네 올해. 맞죠? 그러면 다시 여기. 그럼 여기에 비품의 회사계상 상각비는 1,000,000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1,000,000원이니까 이때 세무조항 아무도 안 했어요. 거의. 근데 500만 원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 깠으니까. 그러면 한도초가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감가상각 자산을 깠잖아요. 500만 원도 깠잖아요. 손상차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세 입장에서는요. 알죠? 이때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즉시상각을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든 소득금의 중요합계표든. 알죠? 예전에는 감가상각비 쪽에서만 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구분시키려고 내고 있으니까 좀 조심. 알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나오면 기타 사유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요. 송금불사님. 자, 됐어요. 좀 너무 길었다. 자, 15분 쉬었다가